Trading volume has been a standard indicator on every piece of charting software for the last 30 years. There's a very good reason for it. Volume provides you with insight into the activity of market participants at varying price levels. I believe volume analysis helps traders to become more reactionary to price movements rather than trying to predict where prices will go next. 여기 단 3개의 전략으로 수십억 대 연봉을 벌어들이는 프로 트레이더가 있다. 이 남자는 2022년부터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의 단기 스캘퍼로 활동한 코드네임 아담. 아담은 2008년 알고리즘 매매가 급격히 늘어나자 볼륨, 풋프린트, 오더 플로우로 전략을 확대해 거래소 상위 1%의 트레이더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 후 꾸준하게 회사 소속 트레이더로 활동하다가 2023년 돌연 트레이딩을 은퇴하며 점프 스타트 트레이딩을 설립해 그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그의 전략들을 일주일 동안 직접 백테스팅해본 결과 수익률은 무려 1024%, 승률은 98%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오늘은 그의 핵심 전략 3가지 중 첫 번째, 실전 볼륨 해석을 집요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도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다. 볼륨, 거래량은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체결된 수량을 얘기한다. 주식은 주수, 선물은 계약수, 코인은 코인수처럼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숫자를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볼륨이 크다는 건 그만큼 참여자의 수와 거래 규모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볼륨은 슬리피지 판단의 핵심 단서로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기도 하다. 다른 보조지표와의 조합으로 사용할 때 돌파 혹은 이탈이 진짜 의미 있는, 다시 말해 힘이 있는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 볼륨은 주문간 매칭 엔진이 호가 간 체결을 만들 때마다 해당 거래 수량이 해당 봉의 볼륨에 누적되는 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호가창 시스템이란 걸 알면 좋은데, 호가창 시스템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99%의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오더북 시스템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정 자산에 대해 현재 대기 중인 모든 매수 매도 주문을 가격 순으로 정렬한 오더북은 매수자가 구매하고 싶은 가격에 요청 수량을 올려놓고 매도자 역시 팔고 싶은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올려놓은 다음 가격이 일치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매수 매도의 수량 차이가 나면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체결되고, 같은 가격에 여러 수량이 요청되면 시간 순에 따라 먼저 요청한 수량의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거래가 체결되면 해당 수량만큼의 볼륨이 증가하는 것이다. 볼륨이라는 건 결국 가격과 무관하게 거래가 체결되는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요 지지저항선에서 매수 매도세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더라도 볼륨 막대가 크게 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가격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거래량이 같이 동반되는 상승이면 이를 추세의 시작으로 보고 해당 방향으로 힘이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볼륨은 1차 판단 요소가 아니라 매수 매도 시그널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2차 판단 요소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볼륨은 주식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파생 지표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다. 거래량이 많은 가격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VWAP, 상승, 하락 마감에 따라 볼륨을 누적해 수급 흐름을 파악하는 OBV, RSI의 거래량을 가중시킨 오실레이터, MFI, 가격대별 누적 거래량 히스토그램인 볼륨 프로파일 등 용도에 따라 평활 계열, 수급 계열, 프로파일 계열, 응용 계열의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아담은 그 중에서 볼륨을 평활 계열로만 사용하면서 평균 대비 거래량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커졌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여기에 과열 침체 구간을 파악하는 RSI와 추세 추종 방향을 확인하는 MACD를 같이 사용해서 신호를 해석하고 지속성을 평가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8년 동안 다양한 시장 상황에 맞게 여러 세팅 값을 바꾼 결과 모멘텀 스파이크 오실레이터라는 이름의 지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모멘텀 스파이크 오실레이터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다. 모멘텀 스파이크 오실레이터, 줄여서
따라서 MSO는 볼륨 구역, MACD 구역, 그리고 RSI 구역 이렇게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볼륨 구역은 말 그대로 거래량의 크기와 평균 거래량의 대비치를 보여주는 구간이다. 기본 설정은 20일간의 평균 거래량 수치가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평균 거래량의 1.5배가 주황색 그리고 2배가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거래량 막대가 어느 선에 걸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체결 강도와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매매 스타일이 단타 위주라면 여기 1.5배 구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 만약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라면 2배 이상의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다. 만약 이 설정보다 더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설정에 들어가 스파이크 2를 3에서 5로 수정하면 되겠다. 다음으로 알아볼 RSI 구역은 RSI의 과매수, 과매도 구역을 그대로 표시해 놓은 구간으로 RSI 선은 초록색으로 나타나며 30과 70에 해당하는 구간에 가로로 보라색 점선이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MACD 구역은 MACD 지표의 히스토그램만 가져와서 기존 거래 막대에 겹쳐서 양봉은 하늘색, 음봉은 다홍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모멘텀의 강도 변화와 방향성, 압력 상태, 그리고 참여자들의 집중도와 변동성을 캐치할 수 있는 모멘텀 스파이크 오실레이터 MSO의 사용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자. 사용할 투자 전략에 따라 타임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거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더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더 넓은 타임프레임에서 확인을 해야 하지만 4시간봉 이상의 타임프레임의 경우 캔들 하나당 쌓이는 거래량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RSI나 MACD 히스토그램을 같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는 차트 상단 지표 탭에서 RSI만 따로 검색을 해서 띄워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실시간 매매를 진행할 땐 빠른 매수 매도와 타점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초단타 3분봉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확실히 3분봉으로 바꾸니 지표의 모든 구역이 한눈에 들어와 보기 편해졌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매매를 진행해보자.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3분봉에서 20개 정도니까 약 1시간 동안 꾸준히 하락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단타를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추세 흐름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자칫 박스권 구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수수료 때문에 수익을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럴 때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추가 진입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거나 빠르게 손절을 때려 꼬리를 자르는 선택을 해야 하기도 한다. 지금 상황의 경우 볼륨 막대보다 음봉 히스토그램이 더 크게 발생을 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그림을 보면 하락 중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된다. 여기 작은 양봉 히스토그램은 크기가 직전 음봉 히스토그램만 하고 볼륨 막대와 비교해서 너무 적은 수치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 발생한 캔들에서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이 구간을 보았을 때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거대한 볼륨 막대가 보일 것이다. 해당 구간의 히스토그램은 현재 추세와 동일한 음봉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있지만 차트를 같이 보게 되면 어떤가? 별반 다를 바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한 볼륨의 특징, 가격 움직임과는 별개로 해당 구간에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나면 볼륨 막대는 커지게 되어 있다. 하락 추세 중에 발생한 거대한 볼륨 막대, 그 크기는 평균치의 2배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그리고 MACD 히스토그램을 보면 가격의 저점은 점점 하락하는 와중에 히스토그램의 저점은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이를 보았을 때 앞으로 추세 전환의 시기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RSI의 수치를 보면 30과 50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게 보일 것이다. 단타에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비결, 저점 매수를 위해 RSI가 30 미만이었던 이곳으로 매수를 설정해놓고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서 매수에 성공했지만 거래량이 터지고 히스토그램이 약해지면서 조금 더 내려온 상황이다. 하지만 RSI 30 기준으로 맞춰놓은 매수 구간이 지금은 30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볼 순 없다. RSI가 더 올라가면서 히스토그램이 다시 양봉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진입을 하고
곧바로 상승 나와주면서 볼륨 막대를 집어삼키는 양봉 히스토그램이 나왔다. 이때 RSI의 수치가 50을 넘었지만 아직 70 초과인 과매수권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자. 가격의 고점이 상승하는 동안 양봉 히스토그램의 고점은 낮아지는 상황,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 RSI 선을 보게 되면 RSI는 아직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지 못한 걸로 보인다. 이건 지금 현재 추세의 힘이 약한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다음 방향을 지켜보도록 하자. 캔들이 어느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횡보 구간에 들어서니까 히스토그램 역시 큰 움직임 없이 양봉과 음봉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RSI가 이제서야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다. 보통 RSI의 과매수 구간을 생각할 때 이제 매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볼륨 막대와 함께 보는 RSI는 사람들의 관심도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RSI는 상승한다. 지금 나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과매수권에 진입한 RSI는 여기서 상승을 노리는 롱잡이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주기 전에 분할로 먼저 진입을 해보겠다. 여기서 음봉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볼륨 막대가 평균 대비 4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제 횡보 구간이 끝나고 롱잡이들이 마지막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로 여기서 전량 진입을 해주면 된다. 이제 기다려보도록 하자. 빅롱이 발생한 후에 두 번째로 발생한 거대한 볼륨 막대에선 가격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는 건 아까 잡은 롱잡이들이 여기서 털고 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나도 늦지 않게 전량 매도를 하면서 손을 털고 매매를 종료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이렇게 3시간 동안 매매를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으로만 진입을 했다. 만약 반대의 경우 계속 숏으로 진입을 할 수 있지만 단타할 때 제일 난감한 상황이 애매한 횡보장이다. 횡보장은 괜히 매매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매매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횡보장은 걸러내길 바라겠다. 횡보장을 걸러내는 방법으론 1시간봉 이상에서 가격 움직임과 거래량을 같이 확인하면 대략적인 그날의 방향성이 보이니까 참고하길 바라고, 오늘 전략에서 사용된 지표는 아담이 애초에 교육생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다. 먼저 지표의 설정 방법을 알려주자면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라는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트레이딩뷰는 회원 가입만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모르는 점이 있으면 문의해주길 바라고,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 탭을 눌러서 이름 없는 스크립트 옆에 작은 화살표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눌러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지운다. 그 다음에 받은 지표의 코드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지표가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는 건 이 지표의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코드 소스를 무료로 요청하는 방법은 영상을 아래로 내리면 고정 댓글에 지표의 이름과 카카오톡 링크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해당 링크로 들어와서 받고 싶은 지표의 이름을 남겨주면 되는데, 이 지표는 구독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에 영상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고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첨부해주면 확인하고 전송해드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겠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길 바라겠다. 감사하다.